민영화 취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YTN을 가져간 유진그룹은 이제 회사를 다시 되돌려놔야 됩니다. 그런 유진그룹이 YTN 이사회에 이 바닥에서 유명한 진보 인사들을 앉혔다길래 무슨 일인지 들여다보니까 노조가 이에 대해서 더 화가 난 걸로 보입니다. 예전보다. YTN 우리사주 조합장 겸 YTN 공정방송 추진위원장 겸 나연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세 번째 보니까 네. 대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네. 식구들이 걱정 안 합니까? 뭐 부모님이나 뭐 배우자분이시나 뭐. 이제 별로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더 스트레스 받을까 봐? 네,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원래도 그냥 뭐 하겠다고 하면 믿고 보시는 편이라서 네. 뭐 멀리서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집안들이 보통 이제 나중에 후회하는데 그런 가족들은 나중에 후회해도 얘기 안 합니다. 네. 네, 멀리서 많이 마음 졸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기사를 보자마자 저도 살짝 궁금했단 말이에요. 새 이사진이 들어왔다. 근데 한겨레 전 사장님이 계시고, 네. 저도 뵌 적이 있는 인권연대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보 인사로 채웠다. 근데 이게 이제 살아남으려고 유진그룹이 지금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새로운 상을 차린 거다라고 노조는 보고 계신 거죠. 이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기존에 저희 그 YTN 이사진은 네. 그 최대 주주인 유진그룹과 굉장히 친밀한 인사들로 구성이 됐었어요. 네. 유경선 회장의 어려서부터의 절친이라든지 기존에 뭐 법률 수임을 한 적이 있는 네. 분이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법원 판결 이후에 그리고 정권도 바뀌었기 때문에 유진그룹의 지금 입지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네. 이미 유진그룹이 최다익 출자자가 된 것 자체가 그 과정이 위법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유진그룹 입장에서는 이제는 조금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됐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한 인사들이 한겨레 신문에서 사장을 2번이나 지내신 분, 그러니까 네. 뭐 3년씩 6년을 한겨레 신문에 사장을 지내셨던 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인사, 또 뭐 지금은 사퇴를 하셨습니다만 민변 출신의 법무법인 원 대표 변호사, 이런 분들을 이제 영입을 했죠. 아니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아이디어는 처음 봤어요. 네, 저희도 되게 당황했었고, 사실 저희 조합원들 중에는 인권연대 10수년간 매달 후원비를 내셨던 분들도 있어요. 저도 10수년은 아니지만 꽤 오래됐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월급 받아서 낸 돈이 결국에는 뭐 그분이 그분을 자기 뭐 수입으로 다 쓰지는 않으셨겠지만 그 뜻을 물론이죠. 같이 네. 했던 단체잖아요. 그 단체장이 이제 우리 회사에 사회이사로 와서 저희 조직원들한테, 구성원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받았을 배신감 같은 것도 굉장히 컸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YTN 노조는. 그렇죠. 양상우 뭐 이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양상호 전 한겨레 사장도 예. 마찬가지고. 와,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건 그냥 혐오잖아, 혐오. 이게 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하신 말인데 저희도 귀를 의심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분이 1999년에 인권연대 설립해서 네.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 또 진보 진영에서 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잘 알려진 분들이고, 물론입니다. PD님도 만나신 적이 있잖아요. 제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번호가 있고 인터뷰한 적 여쭤볼 있어요. 일이 있을 땐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유튜브 시청하지 않았더라면 이분이 이 말을 했다는 거를 믿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공기업의 YTN 지분 매수를 지시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정부 부처에서 예전의 YTN의 지배구조와 비슷한 지배구조로 다시 되돌려놓는다는 건데, 그건 지금의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직권남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분이. 저는 이거 법치주의를 부정한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멀리 나가지 방통위에서 않았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내보내냐, 자기들이 안 나간다 그러면 억지로 내보낼 수 있을 것 같냐라는 거는 지극히 유진그룹의 논리거든요. 이거를 왜 인권연대 출신 사무국장께서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좀 공허해지긴 하는데,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보셨으니 저런 말씀을 하실 텐데 게다가 막 이 회사가 이달에 기자상도 못 받는다 이거는 이제 감정 섞인 표현이니까 감정이 섞이려면 감정이 섞일 만큼 판단해 보신 과정이 있으시니까 감정도 섞으셨을 거예요. 상황을 모르고 여기 들어오신 게 아니네요. 그럼 지금 보니까 양상우 전 한겨레 사장도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 날 주주총회 하고 바로 이사회 이제 이세 이사회가 출범했단 말이에요. 그날 오후에 바로 공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를 만들겠다 하면서 이 양상우 이사회 새 의장이 저널리즘 책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오창익 이사가 거버넌스 위원회, 이거는 사장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네. 구성할지를 의논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바로 발표가 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노조 입장에서는 듣는 순간 짜증 났겠네요. 지금 할 일은 나가는 거지. 네. 조직을 재정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희의 자치적인 기구라든지 네. 회사 사내 역할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왜 이사회에서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직도도 보면은 이사회 조직이 저희 회사 조직 안에 들어와 있어요. 기존엔 이사회가 밖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사회 정책기획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저희 회사의 정책실 인력들을 다 그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양상우 이사가 한겨레 사장 시절에 이제 가까이 일을 했던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을 또 영입을 해가지고 그 자기 실장 사람 데리고 왔어요 패키지로. 네. 그 지금 조직도에 보면 맨 위에 저희는 지금 사장이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들어온 양상우 이사가 맨 위에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또 그렇게 바뀌었어요 꼼꼼하게. 그 밑에 이사회 정책기획실이라는 게 생기고 그 정책기획실 안으로 저널리즘 연구소, 그다음에 이사회 지원실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새로 들어갑니다. 기존의 저희 정책실은 정책실장이 기존에 그 정책실 업무를 하지 않으셨던 분을 정책실장으로 놓고 밑에 직원 한 분을 둬요.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사회가 거의 모든 걸 다 결정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즉 지금까지 있던 고버넌스 모델을 없애고 원래 이제 회사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던 그 사람들을 따돌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건데 인상적인 건 열의가 대단해요. 나갈 생각이 없다는 네. 건 분명해요. 네. 뭘 하면서까지 진보 인사들을 들이면서까지 상황을 모르지도 않는데 들어오신 분들이라는 건 이 자리가 마음에 든다는 거네요. 안타깝게도. 그 저희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주총회에서도 그랬고 인생을 부정하지 말라. 내가 걸어온 길을. 그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 진보의 가치를 외치셨고 노동자의 편에서 또 소외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움직임을 부정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선택이고 그분들이 지금 발걸음을 돌려서 움직이신 그게 지금 스스로 부정을 하고 계신 거고 저희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생각이 다르다고 뭐 무조건 몰아붙이지 말아라.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아주 정형화된 그 노조를 탄압하는 프레임을 씌우거든요. 아, 그런 말씀도 하셔요. 네.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해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민TV 노사 분규 쪽에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 그때도 이제 국민TV도 최초의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만들었던 매체였고 거기서 이제 노사 분규가 나서 이제 파업하다가 회사 잃게 되신 베테랑 언론인들도 거기 막 이사로 계시고 그랬거든요. 그분들이 노조원들한테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너무 제가 마음이 어려워서 주변에 이제 형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저분들이 왜 저기 가서 앉아가지고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을 했던 분들이 고생시킨 사람들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노조 힘들게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 어르신들은 2개가 필요해. 월급은 안 커도 되는데 명함이 커야 돼. 문득 떠올라서 그냥.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노조가 네. 사재를 좀 털어서 회사를 사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 결의가 없이 월급도 많은 애들이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빈정되는 건데요, 그냥? 조롱하는 거죠.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우리사주 조합장이잖아요. 네. 우리사주 조합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고 특히 언론사 중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IMF 때 저희 직원들이 체불임금 예.
받지 못한 월급을 모아서 그걸 출자해서 우리사주 조합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사주 조합이 이번에 행정법원에 소 제기해가지고 위법했다는 판결까지 이끌어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 잘 보냈죠. 위기 때마다 자기 생계 깎아가면서 파업도 하고 이렇게 회사 일에 뛰어들어서 회사 살려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한테 저희가 유진그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이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회사를 그럼 사든지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거 너무나 큰 상처죠. 지금 저희 오늘 337일째거든요. 쟁의를 하고 있는 게 7번째 파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회사에서 뭔가 화합을 도모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YTN을 정상화시키자는 말을 했을 때 어떤 구성원이 그걸 믿고 좀 지켜보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꼭 이 경력 넘치는 진보 인사들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자 기자님을 모신 건 아니지만 정말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드네요. 이 조직하고 연을 맺은 지 며칠 안 되는 분들인데 네. 나은수 기자 입장에서 보면 네. 오자마자 왜 이렇게 조직에 대한 애정이 홍수처럼 맞아요. 솟아나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왜 직을 수락했을까? 그거 저희도 물어봤어요. 주주총회에서. YTN 이사회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를 살리고 싶다. YTN을 위해서 오직 그 가치만을 놓고 봉사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사회 경력의 마지막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 양상우 이사 발언이고요. 오창희 이사. 시간은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 그냥 방치할 거냐. 두고 볼 수가 없다. 나도 그냥 운동가로서 참여를 한 거다. 구성원들만의 숙제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 YTN이 사형화되는 과정에서 한마디라도 하셨냐고요. 지금까지 YTN이 정부와 또 잘못된 방통위와 계속 싸우고 있는 동안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높여서 YTN의 공적인 기능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왜 이제 와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뭐라도 했으면 제가 말을 않겠는데요. TBS 사실상 직장 폐쇄 수준으로 사막화가 되오고 난 이후에 민영화를 시키자는 주장을 하면서 들어와서 이야기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매우 유명한 진보 인사셨는데 야 이런 분들이 꼭 나타나네요. 저희는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박미통위는 YTN 문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네. 이번에 꼭 짚어줬으면 하는 거 박미통위가. 지금 이제 법률 자문단 구성을 네.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뭘 더 들여다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법원에서까지 이미 판결을 해준 거고 박미통위가 항소 안 하기로 한 거고 네. 항소 안 하기로 한 것은 자체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법무부에서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지휘를 내렸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저희로서는 마지막까지 국민적인 갈등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보겠다라는 그런 진의로 이해를 하고 조금 기다려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유진그룹이 3,199억 원을 들여서 YTN을 샀는데 네. 그럼 그 돈 어떻게 할 거냐. 잘못된 경영 판단을 내린 거죠. YTN을 민영화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 이 미디어 업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누구라도 알고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란 세력에 결탁을 해서 그 기회를 잡아서 그 리스크를 지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자본 걱정을 국가가 국민이 다른 사람들이 이사회가 왜 해주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태어나기 전에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죠. 정수장학회라고. 그러니까 역사가 참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기업이 입은 피해와 우리가 누려야 할 공익을 비교를 해봐야죠. 무엇이 더 큰 피해인가. 네. 그런데 이제 언론이라는 기능을 정부가 사기업이 좌지우지하고 쉽게 사고팔 수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공익적인 피해의 규모는 이 기업이 입는 잘못된 경영상의 판단으로 입는 피해를 훨씬 더 압도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검토하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잘 고려를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원래 사기업이었던 회사가 다른 족발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도 없습니다. 예.
공공의 비용으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라고 존재했던 곳이 이렇게 된다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YTN이라는 곳은 그냥 기업이 아니라 방송사고 방송사에서 생산하는 어떤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의 뉴스라는 콘텐츠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법보다 우선하는 방송법으로서 규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 방송법의 원리 그리고 취지 이런 것들에 입각을 해서 검토를 좀 네. 빠르게 맞춰주시고 회사 정상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법무부의 판단과 항소를 안 하기로 한 법원의 판단까지만 놓고 보면 공적인 선에서는 결론 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조직도를 새로 꾸리고 새로운 인사를 들여오고 새로운 인사들은 조직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고 이러니까 좀 불안할 뿐이죠. 순리대로 가면 이기는 거예요. 예. 이토록 신중한 판단을 왜 YTN을 민영화시킬 때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가다가 저는 네. 해피엔딩을 예측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저를 또 만나기로 하시죠. 아니요, 저도 해피엔딩을 예측합니다. 저희 조합원들 다 믿고 있고 337일 됐지만 지치지 않았어요. 동력 빠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